안녕하십니까? 이 CD는 2011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듣기평가 안내 녹음 테이프입니다. 잠시 후 2011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방송 담당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欄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欄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타고 가던 차가 고장이 나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볕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도 마르고 지쳐서 더는 못 가겠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자.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을 거야. 아버지는 힘들어하는 아들을 격려했지만 아들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무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우리도 곧 이 사람처럼 죽을 거예요. 아들은 너무 낙심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있는 것을 보니 멀지 않은 곳에 분명 마을이 있을 거야. 근처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누가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보살피겠니? 아버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걷지 않아서 마을을 발견하였습니다. (2번) 이번에는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혹시 우리의 전통 마을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이 있더라도 전통 마을의 공간을 자세하게 관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전통 마을의 공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면 우선 외부에서 마을 내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와 마을을 우회하는 통과도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길목에는 당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대상이죠. 그 부근에 소나무 등을 빽빽하게 심은 동수라는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은 진입도로나 통과도로에서 외부 사람들에게 마을이 바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든 것인데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는 한편 마을의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음으로 통과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논이나 밭 근처에 모정이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 장소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방형 정자인 이곳은 공동 농업을 위한 지원 기능이 있어서 논이나 밭 근처에 만듭니다. 이제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마을의 중심부에는 생산과 생활을 위한 공동체 시설로 방앗간과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이곳 외에도 마을 안 여러 곳에 있습니다. 방앗간을 지나 좀 더 올라가면 마을 뒤쪽 가장 높은 곳에 종가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의 기운이 내려오는 이곳을 제일 좋은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곳에 종가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가에서 내려와 통과도로 끝으로 가면 누정이 있습니다. 이곳은 선비들의 유희 공간이자 친교나 회의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었습니다. (3번)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3월인데 아직도 너무 추워요. 참, 뚱뚱한 사람이 추위를 덜 탄다던데 사실이에요? 뚱뚱한 사람이 그렇다기보다는 지방이 많은 사람이 추위를 덜 타는 거야. 지방이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말이 난 김에 좀 더 자세히 알려줄까? 네, 말씀해 주세요. 지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이 아니야. 우리 몸 안의 지방은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으로 나눌 수 있지. 백색 지방은 복부나 엉덩이, 허벅지 부분이나 내장에 있고, 갈색 지방은 주로 목 근처나 어깨뼈 사이, 신장 주변에 있어. 백색 지방은 칼로리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면서 열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지. 그렇구나. 그런데 선생님, 혹시 백색 지방이 늘어나면 몸무게도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몸무게가 늘어나지. 추위를 안 타는 건 좋지만 살찌는 건 싫은데요. 그러면 선생님, 갈색 지방은 어떤 역할을 해요? 갈색 지방은 몸속 지방을 태우면서 열을 발생시켜서 추위로부터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노인들이 어린아이에 비해 추위에 약한 것은 갈색 지방이 적기 때문이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갈색 지방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고 소비되기만 하지. 그럼 선생님, 남극에 사는 펭귄이나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어떻게 추위를 견뎌요? 펭귄은 털이 많고 백색 지방이 두꺼워서 추위에 잘 견디고,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대체로 갈색 지방이 많아서 겨울에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4번과 5번) 이번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인터넷 검색창에 입학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가장 먼저 검색되는 것이 입학사정관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입학 전형 가운데 하나로 최근에 도입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나친 점수 경쟁이 문제가 되고, 대학교에서는 대학 특성에 맞는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군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제에서 성적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 평가에 기본적으로 성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학생의 기본 학습 능력이나 학습 태도를 나타내주는 평가 지표가 됩니다. 다만 이전처럼 단순하게 성적 1, 2점 차이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종합적인 평가 자료 중에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적 외에 또 어떤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까? 입학사정관제에서는 학생들이 과거에 성취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면접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그저 잠재 능력이 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의
체험 활동과 독서 활동 등을 실시하고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이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다면 더욱 좋겠지요. 방금 봉사활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봉사활동 시간은 많을수록 유리한 것이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회성 봉사활동으로 시간만 늘리는 것보다 진심 어린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진학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진학을 원하는 대학에서 어떤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지 알아본 뒤에 여러 가지 입학 전형 중 하나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